우리 조선도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텐데.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때 인질이 되어 청나라에 끌려갔는데 청나라에 머무는 동안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며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돼. 세자,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넓은 세상을 배우기 위해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세자 이놈, 청나라 오랑캐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더냐? 1645년 2월 소현세자는 약 8년간의 청나라 인질 생활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귀국 2달 만에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죽고 말아. 인조실록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어이가 세자의 병을 학질로 진찰하였고 침을 놓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세자가 침을 맞았다. 이날 세자가 또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창경궁 환경당에서 죽었다. 아버지 인조가 아들 소현세자를 죽였을까? 강빈에게 사약을 내려라. 소현세자의 세 아들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도록 하라. 인조는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인질이 되어 청나라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들 부부를 매우 아꼈어. 그런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인조가 저러는 걸까?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청나라에 인질로 가 있던 시기는 청나라와 명나라가 한창 전쟁을 벌이던 때야. 그래서 청나라는 부족한 물자를 조선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현세자와 강빈은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돼. 또한 이들은 농사를 지으며 농사에 필요한 인력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청나라에 잡혀간 많은 조선인을 구하기도 했어. 더 나아가 이들 부부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외교와 무역을 담당하며 부를 축적하였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고위 관료들과도 인맥을 넓혀갔어. 인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세자가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으로 진귀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과 같았다. 우리가 볼 때 소현세자 부부는 너무나 훌륭해 보여. 하지만 인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인조가 보기에 세자는 겨우 장사치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현세자가 명나라를 집어삼킨 청나라를 조선보다 앞선 나라로 인정한다는 데 있어. 인조는 청을 배척하고 명나라를 따르자는 명분으로 인조반정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인물이야. 따라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는 청나라를 배척해야 하는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을 오랑캐로만 여기는 인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청나라는 인조 대신 소현세자를 왕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인조를 압박했어.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소현세자가 자신의 최대 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만약 소현세자가 죽더라도 그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어린 왕을 대신하여 어린 왕의 어머니 강빈이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실제로 청나라에서는 인조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2대 황제 홍타이지가 죽고 나서 홍타이지의 후궁 효장문왕후의 6살 아들 순치제가 황위를 계승하게 돼. 즉 조선에서도 효장문왕후의 역할을 강빈이 할 수 있겠다고 인조는 생각한 것 같아. 인조가 소현세자를 경계하는 모습은 인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청나라의 이 조치가 참으로 좋은 뜻에서 나왔고 딴 마음은 없는 것인가? 청나라는 원나라가 고려를 길들이는 방법을 선례로 참고하였는데 당시 원나라는 아버지 충렬왕을 아들 충선왕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어. 또한 병자호란 당시 항복 조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어. 만일 그대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짐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청나라는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 석철을 청나라로 데리고 가겠다고 요청했어. 이에 대해 인조는 청나라의 요구를 거부했고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렸어. 따라서 이러한 인조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인조가 소현세자를 직접 독살하지 않았더라도 소현세자 일가에 닥칠 비극은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아.